식사들 하셨습니까? 며칠 전 어머니께서 귀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고 한다고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엄니가 평소 가는 귀가 먹었다고 하나요? 약간 청력이 약한 편인데 그나마 더 그럴까봐 엄청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아침부터 달달 볶았습니다. 건강에 관한 염려증이 좀 심한 분이라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러려니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더니 결국 한 소리 들었죠. 비행기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여행연습으로 비행기가 집 바로 위를 낮게 날아가서 그렇다고 설득을 해도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왜 비행기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냐는 겁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소리 났다가 안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낮게 날아다니는 것을 평소에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예 무슨 정치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런 벽창호 같은 대화를 했죠. 진짜 답답함이란 진짜 아유. 네, 진료 결과는 귀에서 귓밥을 거의 한 삽씩 퍼냈습니다. 거의 해마다 귀 청소를 이비인후과에서 해드리는데 작년에 건너뛰었더니 그런가 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오토바이를 타냐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중년에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전에 살짝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면 뭐가 좋으냐라는 관점이었고요. 오늘은 왜 타야 하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기는 하지만은 엄연히 다른 시점이라고 저는 우기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 몇몇 영상 시나리오를 쓰면서 너무 골머리를 썼더니 오늘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가벼운 소재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가볍게 쓰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들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50대인 저희 나이대에는 남자는 골프, 등산, 트레킹, 자전거, 테니스, 헬스, 악기 연주, 색소폰이나 기타, 낚시, 오디오, 여행, 독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헬스, 수영, 등산, 요가, 필라테스, 골프, 그림 그리기, 뜨개질, 꽃꽂이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자는 좀 액티브한 것을 많이 하고 여자는 좀 정적인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취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자료를 찾아보니까 취미 활동에 관한 조사는 통계청 국가 포털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서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국 리서치에서 2023년 8월에 내가 선호하는 취미 활동, 배우자에게 권하는 취미 활동이란 조사를 인용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사는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미와는 좀 거리가 있는 조사도 좀 있고요. 끄덕이는 조사도 있는데 기본 데이터가 응답자가 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설문입니다. 잘 이용하시면 여자나 부부관계 개선에 많이 적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보통 선거 여론조사는 응답자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로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응답자 수는 결국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자가 1000명이 넘는 조사는 많지가 않은 조사이고 굉장히 정확한 조사입니다. 주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활동의 빈도가 낮에는 19세에서 29세 그리고 60세 이상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순이라고 합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관리가 취미활동에 주목적이라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반면에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나 재미, 즐거움 추구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삼아 할 수 있는 취미를 그리고 젊을수록 정적인 취미를 한다고 합니다. 기혼자 중 현재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도 53%,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한다 라고 합니다. 주변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30%는 있다고 합니다. 30%는 국룰이죠. 배우자와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필요 없다는 사람이 38%가 있었고요. 전체 응답자의 54%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중적인 취미 활동을 선호한다고 답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새롭고 특별한 취미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도 23%가 있었습니다. 취미 활동의 선호도와 비선호도 관계도 있습니다. 영화 관람이나 독서, 공연, 전시회 이런 거 국내 여행 이런 것들은 선호도가 높았고요. 게임이나 낚시 그리고 경마, 경륜, 카지노, 노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호도가 대체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장해도 좋은 취미와 또 권장하면 싫어하는 취미에 관한 조사도 있습니다. 공연 관람이나 독서, 여행, 등산이 좋은 취미고요. 게임, 노름, 낚시, 당구, 골프가 최악의 취미라고 합니다. 또 가정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이 화목할수록 취미 활동하는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취미에 관한 가장 잘 표현한 기사 같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왜 타나 하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외국이나 국내 기사나 개인 블로그 글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방향성을 띌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스트레스 해소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기계 소리, 엔진 소리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많죠. 자유로운 주행감, 가슴을 후벼파는 사운드, 온몸을 흔드는 진동감, 이 삼박자가 한데 어우러진 취미는 많지는 않습니다. 오디오도 사운드와 진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좀 정적이죠. 그리고 아파트 사는 분이라면은 오디오 틀면 경비실에서 바로 전화 오죠. 그냥 스피커에서 짜그락거리는 소리만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오디오 전용 오피스텔을 얻어서 따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높은 볼륨감에서 나오는 사운드와 진동은 감동이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볼륨으로 듣는 분은 많지 않죠. 낚시도 어느 정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낚시도 진동을 느끼죠. 고기 잡을 때 손맛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손맛은 고기를 잡는 순간 길어야 2~3분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하루 종일 느낄 수 있죠. 제가 베스 누어 낚시를 한 20년 해서 잡은 마리수는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몇만 마리는 넘을 겁니다. 그래서 손맛을 잘 압니다. 낚시 손맛과 오토바이 손맛은 다르긴 합니다. 순간적인 손맛은 낚시가 좋아도 온몸을 느끼는 오토바이 손맛은 여운이 더 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토바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더 강하죠. 전에도 도박, 섹스, 마약만큼 중독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바닥에 발들이면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벗어나기 힘들죠. 낚시는 기대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잡을까, 얼마나 큰 것이 나올까라는 기대감과 새로운 장소에서 낚시를 하거나 게임을 뛸 때 약간의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는 뒤끝이 있죠. 이게 아주 거지 같습니다. 꽝치고 오는 날이면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후회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밀려옵니다. 이걸 현타라고 합니다. 특히나 아주 멀리 기대하고 갔는데 그곳에 꽝 치면은 데미지는 더 커지죠. 저쪽 저수지로 갈걸, 저번에 많이 잡은 그 포인트로 갈걸, 오는 길 내내 같이 간 사람들과 복귀를 합니다. 오늘은 꽝친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압이 낮았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다, 별의별 핑계를 다 끌어와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자괴감 오지죠. 돌아오는 길 차라도 밀리면 더 자괴감이 오지게 밀려오고 피곤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미단 닦는 것 같은 찝찝함과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죠. 그런데 오토바이 라이딩은 한번 하고 들어오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쪽 길로 갈걸, 이번 라이딩은 완벽하지 못했어, 이런 뒤끝이 없죠. 그냥 라이딩 자체에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고 옵니다. 그것으로 스트레스도 끝이죠. 그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경치 좋은 카페에서 여유도 부리며 입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습니다. 친구와 사는 이야기로 서로 위로도 하고 조언도 하고 수다로 직장 상사 뒷담화도 하고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라이딩에 대한 기대와 즐거운 상상으로 기분 좋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낚시는 잘 먹어야 라면이죠. 그렇지 않으면 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낚시 중에 대화는 거의 안 합니다. 떠들면 고기 안 잡히기 때문이죠. 피곤한 정도로 따지면 낚시나 오토바이나 비슷한데 정신적 피로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오토바이는 달리는 내내 적당한 긴장감과 속도감, 바람과 엔진 사운드, 진동감이 어우러져 다른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달리는 순간은 잊게 해주는 마법이 있죠. 저도 가장 힘든 순간을 그렇게 오토바이 라이딩으로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낚시는 위로가 안 됩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빈 지갑과 새까맣게 탄 얼굴밖에 안 남습니다. 오토바이 여행이 자동차 여행과 다른 점은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경치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20, 30대 저는 자동차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 어디든지 주말이나 주중 출장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로 달리는 길과 오토바이로 달리는 길은 같은 길을 달려도 완전히 다른 길이죠. 눈에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토바이는 하늘이 보이고 주변에 못 보던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를 오픈 에어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길가의 동네의 냄새까지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감을 피부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기감은 에어컨을 틀고 달릴 때와는 아주 다른 오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경치를 구경하면 자전거를 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전거 한 7, 8년 타본 것 같습니다. 땅바닥밖에 안 보입니다. 심지어 로드 타면 길바닥에 돌멩이만 보고 다닙니다. 밟으면 빵꾸 나니까 피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언덕배기가 나오면 경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한국 지형에서 경치 좋은 곳은 왜 그렇게 다 오르막인지 참 거시기 합니다. 결론은 자전거는 운동으로 타는 것이지
어디 경치 구경으로 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덕백이 나왔는데 못 올라가면 끌봐야 하는데 달리다가 끌봐하면 멘탈 나가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그리고 그런 걸 이기려고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예, 관광은 아니죠.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카페에서 커피 그딴 거 없습니다. 재수없게 보급도 시원찮은 곳으로 라이딩 가면은 칼로리 보충제 조그마한 만땅 처먹고 물로 버티다가 뽕크 나서 실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차 기다리면서 뻗어 있으면은 진짜 멘탈 오지게 나가죠. 당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비참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관광은 오토바이가 최고입니다. 중년이신 분들 솔직히 20대에 나는 40대에 포르쉐 탄다라는 꿈이 없던 남자가 있었을까. 이 광고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우토반, 성능은 최대한. 세계의 명차와 함께 달린다. 포르쉐가 나는 1단이다 라고 엄지척하는 광고죠. 저는 광고로 사실 아반떼 1.6 DOHC보다 포르쉐에 대한 꿈을 더 갖게 되었는데 그 꿈에 그리던 포르쉐는 어디에 있는지 나 대신 누가 타고 다니나 봅니다. 저맘때 꿈이 니콘 F3의 필름 드라이브 카메라와 맥켄토시 34V 7270 앰프, JBL 4344 스피커, 자동차는 포르쉐를 소유해보고 죽는다가 꿈이었습니다. 결국 니콘 F3 대신에 저 최신형인 캐논 EOS1을 소유해봤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맥켄토시 34V 7270 앰프는 약 6개월 정도 소유했는데 결국 못 버티고 마크 레빈슨 L26과 23에 쫓겨났습니다. JBL 4344는 현재 타노이 3838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조합은 크렐 앰프에 4344로 다시 계약하고 있습니다만은 포르쉐 빼고는 다 해본 듯 합니다. 카메라 빼고 다 중고로 소유해봤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당시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00만원 이내에 해결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보면은 진짜 오디오는 돈 별로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없죠. 이때는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즐겼습니다. 새벽까지 빵빵거리고 음악 들어도 문제 없었고 정말 좋았죠. 다만 음반 구입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음반 구입이 필요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음반이 최선이었죠. 그놈의 원판이 뭔지 돈 많이 썼습니다. 다만 아파트 생활하시면은 오디오를 거실에 놓고 듣기는 좀 거북할 겁니다. 내무부 장관이 드라마라도 보는데 음악 들으면 처음 맞죠. 결국 서재 골방에 들어가서 PC 파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것도 소리 안 나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즐겨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일단 주차장 나가면 내 세상입니다. 마음껏 달리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마음껏 달리시면은 주변에서 지탄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적당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로운 느낌이 자동차 운전과는 다른 타는 분만 느끼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나이가 먹을수록 운동이 되는 취미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운동거리로 무척 좋습니다. 일단 건강뿐만 아니라 감각을 깨워줍니다. 전에 영상에서 올렸던 중년에 오토바이 타면 안 되는 분이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중년이 되면 다리 3개만 부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제3의 다리가 부실해져 운동을 시작하지만은 쉽게 깨어나지 않으니까 약에 의존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게 오토바이 진동으로 적당히 안마가 잘 돼서 그런가 라이딩 갔다 오면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똥꼬만 아프죠. 사실 나이 먹어가면서 운동 감각, 즉 근육이 줄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나 시각, 청각 모든 감각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노쇠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쓰고 훈련을 해서 노쇠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토바이 라이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 비슷하긴 한데 속도감이나 균형 감각이 오토바이가 10배 이상 정밀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50대가 되면은 특히 여자들이 메니에르 증후군에 많이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화병이라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갱년기가 지나면 생긴다고 합니다. 남자도 생기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귓속 반고리관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고 귀 울림, 청력 상실 등 문제가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병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 중에 이 메니에르 병이 있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메니에르 병이 있으면은 오토바이 타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타시고 나이가 70이 넘어도 이런 병을 겪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운동이 안 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체력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니 강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500km 정도 라이딩 하면은 자전거 100km 정도 탄 운동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생활에 치이다 보면 요즘 MZ세대에 밀려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경영 압박이나 사회활동에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집에서 가족들이 받쳐주면 그나마 덜한데 마누른 마늘대로 바쁘고 애들은 아는 척도 못할 정도로 커서 밖으로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디 마음을 기댈 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하차감 있는 크롬 번쩍거리는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는 아줌마가 태워달라고 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깨뽕이 좀 들어가죠. 어디 줄 많이 선 음식점 가면은 막 사람들이 삥 둘러서 오토바이 구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얼마냐, 몇 cc냐, 뭐 할리냐, BMW냐, 앉아봐도 돼요, 사진 찍어도 돼요. 또 시동 한번 부르릉 걸어보면은 뭐 자지러지죠. 뭐 관심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이나 모임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골프나 다른 취미보다는 관심을 많이 받는 특이한 취미 활동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500cc 이상 타는 분은 대한민국 0.3% 안에 들어가는 분이니 관심을 받을 만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년에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가족의 설득할 핑곗거리를 제공한 기분이 살짝 드는 것은 그냥 기분 탓입니다. 아무쪼록 잘 설득하셔서 설문조사 항목에 노름 도박도 있는데 항목에 끼지도 못하는 취미인 오토바이 입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